우리에게 민감한 주식시장 관련 세제는 상속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진짜로 그렇게 낸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슈퍼 리치들에게는 솔깃한 뉴스가 다른 증권주들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아버지, 7월 3일에 정부에서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시장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발표였던 만큼 이번 로드맵에서 확인해야 할 점을 좀 짧고 굵게 짚고 넘어가 볼까 해요. 먼저 세제 개편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ISA 지원 확대, 그리고 상속세의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이 언급이 됐어요. 우리에게 민감한 주식시장 관련 세제는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가 될 텐데 특히 상속세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찬반으로 나뉘고 있지 각자의 입장이 어떻게 되니? 먼저 상속세를 완화하자는 입장을 정리해보면 상속세율과 가산세가 OECD 국가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국가들보다 가장 높은 편이라는 점을 꼽고 있어요. 그래, 상속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한데 대주주 할증을 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65%에 달하거든. 그러다 보니 상속을 받을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의 주가가 낮게 유지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야. 그런 점을 바로 꼬집은 거야. 게다가 정작 상속이 개시되면 재원 마련을 위한 주식 매도가 수반되면서 수급이 막 꼬이고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 반면에 이 상속세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상속세 공제에 따른 실효 세율 자체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서 대기업은 30% 가산세를 더해서 최고 65% 정도 되는데 진짜로 그렇게 낸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 역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에요. 고의적으로 낮추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고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자산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율의 상속세는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정부는 상속세 변경 사항을 7월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어서 배당소득세 변화 가능성은 슈퍼 리치들에게는 솔깃한 뉴스가 될 수 있겠는데 배당소득을 합산과세에서 빼서 분리과세로 떼어놓자 그런 분위기야. 배당소득세율이 25에서 35% 구간에서 분리과세 된다면 소득이 높아서 45% 세율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에게는 10에서 20%포인트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 당연히 슈퍼 리치들에게 유리한 소식이라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신할 수는 없어. 주주 환원 관점에서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게는 세액공제로 법인세 과표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래. 그 부분은 좀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 확대 기준은 전년 대비 혹은 3년에서 5년 평균 대비로 배당이 확대되는 회사의 경우 법인세 과표를 낮춰주겠다라는 건데, 이 세법 개정으로 현실화된다면 주가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거야. 회사는 법인세 과표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배당을 더 주게 되면 배당 성장 할인 모형에 입각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테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유리한 사람들이 너무 정해져 있어서 좀 불확실하지만 기업의 배당 확대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가에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 다음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죠. 금투세 시행 여부예요. 하반기에 주목할 사안이 되겠지. 다만 여전히 시스템 구축이 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5년 내 이익과 손실을 상계 처리해주겠다는 건데 아직은 금융권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이야. 역시 실현 여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해외 주식 투자와 세제 형평성을 맞추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 기대 수익률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중장기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다. 뭐 이런 게 중론이야. 그 외에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다른 사안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범위 확대 논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사의 상법상 충실 범위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 및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한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죠. 시작은 물적 분할후 자회사 상장 시에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됐었어.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지배주주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서로 분리되고 이사는 결국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야. 이를 막기 위해서 이사의 충실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뭐 그런 논지인 거지. 반면에 이사의 상법상 충실
충실 범위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상법상 충실 의무 대상은 개별 주주가 아니라 회사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이상적인 관념이자 현실적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사의 역할은 원래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맞다는 말이죠. 그렇지. 주주의 이익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마치 반드시 여자여야만 하면서 반드시 남자여야만 한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건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올해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쨌거나 주주 환원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점은 확고해 보여. 이번 3분기 안에 지금까지 말했던 입법 고려사항 등이 추진되고 이와 함께 밸류업 지수도 발표될 예정이야. 그 중에서 말이다. 가장 눈길이 가는 내용이라면 기업들의 자발적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겠지. 사실 처음에는 그걸 듣고 누가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 3분기가 되면 좀 더 많은 기업들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 기업 목표에 따라서 종목 장세 전환도 예상할 수 있을 거야. 예컨대 키움증권이 먼저 자발적 기업 가치 제고 공시를 했다면 다른 증권주들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그 기업 가치 제고 공시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좀 선별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좋을 수 있겠네요. 맞아. 물론 이제 주주환원 여력과 목표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데 배당을 높이려면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겠지. 무조건 이미 축적해 놓은 이익 잉여금이 충분히 차고 넘쳐야 된단 말이야. 결국은 이익 잉여금이 있는 회사라야 되고 더불어서 주주환원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노력 중인 회사가 우리의 타깃이 될 수 있을 거야. 뭐 은행주, 증권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거기에 포함해서 보험주까지 그런 금융업종과 자동차 등을 관심권에 넣어두고 있으면 좋을 거야. 내용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뺐는데요. 역동 경제 로드맵과 관련한 핵심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